인사드리겠습니다. 뉴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 이정민입니다. 이 좋은 날에 여러분과 함께 아메이 사업에 대한 가치와 비전 그리고 기본적인 사업 설명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세상에 멋진 일은 없다. 그 일을 멋지게 해내는 사람만 있을 뿐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사실은 기본적인 사업 설명이지만 제 삶과 제가 선택했던 이 아메이 사업에 대한 가치와 비전 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는 아메이 사업을 꽤나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오래 한 사람으로서의 마음에 약간의 부담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담감인가 하면 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아메이 사업을 오래 한 사람의 모습이 정말 지금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늘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덧 아메이라는 사업을 시작한 지가 이제 만으로 한 27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을 이 사업을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27년을 하면서 제가 정말 이 사업에 집중했었는데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아메이 사업에 집중했더니 아메이가 내 인생에 집중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요즘입니다. 사실 지난 회계년도 23회계년도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저한테 주는 가장 큰 교훈이었는데 힘들지 않으면 도전이 아니다. 하지만 도전은 항상 후회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도전은 늘 옳다. 제가 지난 회계년도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생각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동안에 제가 도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고 사실은 이렇게 도전했었다면 좀 더 빨리 또 뉴핀에 도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제가 어떤 때는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었지만 도전이 주는 정말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또 저희가 점점 늙어가면서 죽어가는 이 모든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 주는 저의 인생의 어떤 모토가 있다면 저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라. 차선의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그 차선이 최선이 된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늘 최선의 상황만 만나게 되는 건 아니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있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 차선에 정성을 다했더니 최선이 되더라. 저희 자녀들에게도 늘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메이가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메이가 저한테는 차선이었는데 이 차선이었던 아메이를 정말 정성을 다하고 집중을 했더니만 정말 최선이 된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이러스, 재난, 출산, 임신, 무급휴가, 가족 돌봄, 물가 폭등, 또 명예퇴직,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정말 언제든지 없을 데가 없을 정도로 늘 우리는 문제 안에 직면해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그 문제의 많은 부분들이 소득과 지출의 문제고 자산과 부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해결되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수많은 문제들의 약 80~90%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연령대별로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20대의 고민은 사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살까?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까라는 것을 고민합니다. 근데 30대가 되면 좀 고민이 좀 달라지죠. 다른 일은 없을까? 다른 직업은 없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되고요. 그럼 40대, 50대의 고민은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은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지금 하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또는 더 추가 수익을 벌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성분들도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 인생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남겨져 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를 벌어야 마음껏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뭔가 물건을 사면서 뭔가를 먹으면서 내가 얼마를 써야지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요즘에는요. 이런 챗GPT에서 이걸 두드려보면 이렇게 답이 나온다 그래요. 챗GPT가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당신이 잠자는 시간에도 돈을 벌고 있다면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쩌면 우리는 행복의 가격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내 인생에 미니멀 라이프든지 아니면 맥시멀 라이프를 결정해야 될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결정해야 된다. 내가 내 소득에 맞춰서 내 수입에 맞춰서 내 삶을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더 추가 수입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내가 결정해야 될든지 어쨌든 그 두 가지 결정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에게도 어쩌다 아메이였죠. 우리가 작정하고 아메이 사업을 만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메이 사업을 알게 된 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메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된 거고 또 아메이 사업을 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할 일이었던 아메이로서 저한테 다가왔었고요. 우리가 왜 하고 싶은 일이 아닐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메이라는 사업이 제 제목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멋진 일로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알고 나면서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 이 사업이었던 거예요. 지금 코끼리 한 마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코끼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다고 해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미국 사람들은 코끼리를 보면은 코끼리로 어떻게 돈을 벌까를 생각한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코끼리를 보고서 저 코끼리를 가지고 무슨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고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코끼리를 보고서 코끼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한다고 해요. 굉장히 우스운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가 남의 시선을 굉장히 중요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냥 저는 사업가 집안에서 출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뼛속까지 사업가 집안입니다. 그래서 늘 사업이라는 것을 봐왔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을 통해서 또는 아버님의 지인들을 통해서 그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리스크가 큰 일인지를 계속해서 보아오면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조용한 성격, 아주 극도로 내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고 제가 MBTI가 INFJ인데 전 세계에서 0.01%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그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늘 부모님의 기분에 따라서 또 제가 그날의 기분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들로 제가 성장했던 것 같아요. 유학과 빠른 결혼.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바로 유학 생활에 제가 접어들었고 그리고 유학 과정 속에서 지금 아내인 하이란 리더를 만나서 제가 나이 그때만 하더라도 만으로 26, 그 당시 때 나이 27에 빠른 결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드니에서 공부를 했었고 시드니에서 신혼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저의 결혼 생활과 유학 생활은 정말 자유롭고 그 프리덤 인 시드니 그 아름다운 3대 미학의 하나인 그 시드니라는 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결혼 생활하고 공부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제 현실이라는 것이 왔었죠. 다시 귀국을 해서 사업이 시작을 하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현실에 대한 자각 타임이 있었고 더불어서 두 아들이 출산하면서 정말 그 자녀에 대한 그런 리스폰시빌리티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저에게 따라왔었고 과연 나는 내 자녀들을 내 아버지가 나에게 지원해 주셨던 것처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늘 불안감들이 제 삶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처럼 처음서부터 직장에 시작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들하고는 조금 더 좀 특별하고 평범하지 않았던 제 삶이었던 것 같고 그러던 중에 아메이의 사업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이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될 줄을 정말 몰랐고요. 제 아내가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아메이 사업을 정말 사랑했고 정말 좋아했고 이 사업을 만나자마자 정말 아메이밖에 모르는 아메이 바보였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 때문에 덩달아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면서 운명적인 만남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선택과 집중이 없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제철 회사를 상대로 해서 제철 화학품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그런 회사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라는 사업을 보면서 사업으로의 가능성을 제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공부하면서 터득했던 것 같아요. 아메이는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업은 소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소득이 꼭 자산으로 연결되진 않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이 소득과 자산이 공존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산이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산이 꼭 소득이 되는 자산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자산 그러면 늘 그것이 소득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소득이 없는 자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자산은 아메이의 자산은 소득과 또한 자산이 계속해서 크게 형성될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더 사업적으로의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런 책임감이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옛날 사진이에요. 보시면은 89년도 7월 8일 날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결혼했냐면 89년도 3월 16일 날 결혼했는데 저기 보시면 뒤에 시드니의 그 오페라 하우스 사진이 보일 텐데 저게 7월 8일로 지금 찍혀 있는 거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이제 막 한 넉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진이고 그 옆에 사진이 이제 두 아이들이 태어나고 맨 오른쪽에 화면상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한 번도 아버지가 돼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된다는 것만도 너무 신기했고 또 아버지가 돼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낄 수 있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그 시절 그때 만났던 아메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큰아들이 재작년에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예쁜 며느리를 얻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 벌써 또 금년 발렌타인의 선물처럼 금년 2월 14일 날 우리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예쁘게 손녀 자랑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너무 예뻐서 이렇게 손녀가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파운더스 오브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저희 팀에서 이제 팀 파티를 했었거든요. 야외에서 파티를 했던 사진인데 지금 이제 큰 아들이 한국 나이로 일반적인 나이 이제 91년생, 93년생 두 아들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기에도 저는 제 삶과 제 인생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저희 큰아들, 작은아들 다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큰아들은 플래티넘입니다. 총각일 때 이미 플래티넘이었고요. 이제 파트너들도 지난해 기념대 에메랄드도 탄생을 하고 해서 아주 탄탄하게 이 비즈니스를 세컨 제너레이션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고 열심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부모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기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부모의 된 사람들의 가장 큰 지혜로움은 자신들의 삶이 자식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근데 보통 거꾸로 많이 살죠. 자식을 늘 자랑거리로 생기고 자기의 부모가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지만 사실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모의 삶이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점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미도 중요하고 살면서 또 재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이스웍이라는 걸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죠. 근데 라이스웍을 하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라이크웍을 생각합니다. 야, 뭔가 내가 내 인생에 좋아하는 일이 없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meaningful work,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이프 워크라고 해서 좀 평생에 내가 걸쳐서 몰두할 수 있는 일,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에 또 치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가장 불쌍한 현대인의 자화상이고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거리는 나의 삶. 뭔가 더 다르고 좋은 일들을 찾고 있지만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결론되어지는 그런 삶들.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겁니다. 네.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키우고 이 사업을 열심히 해나가지만 또 다시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나는 또 먹고 살기 위해이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또 열심히 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책을 잠깐 보게 됐는데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의 고민들, 우울증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책 저자도
깊은 우울증에 살아가면서 정말 죽고 싶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생각들이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그런 과정들을 제가 치료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제목이 너무 좀 센세이션하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예.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고 싫은 것보다 좋은 것을 많이 하고 싶고 그리고 자신을 아프게 하지 않는 법을 갖다가 알고 싶어요. 실패를 혹시 겪더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싶은데 근데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 삶 속에서 떡볶이와 같은 아주 작지만 내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일과 그 방법을 우리가 안다면 내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또 희망찬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떡볶이 같은 것이 바로 아메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더 큰 우리가 의미를 이 사업에 두자면 우리는 helping people live better, healthier lives. 정말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더 건강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정말 이 사업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나의 어떤 솔루션 플랜이었고 나의 대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사 삼력이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 아메이도 삼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장사는 자본력이 필요하고 정신력이 필요하고 엄청난 체력이 필요합니다.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아메이는 그 외와는 달리 이 삼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호기심,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배려심, 그리고 결심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저는 아메이라는 이야기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이 일이 무슨 일일까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뭘까?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나와 맞지 않으면 알아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일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일이 뭘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을 알려주신 분에 대한 배려심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이 얘기를 들려주려고 오셨다면 최소한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배려심이 있어야 되겠다. 들어주는 배려심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듣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결단을 하는 결심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이 결심을 통해서 아메이 사업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저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다 모르는 사람들의 저항을 받게 되고 많은 거부와 거절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100% 다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100% 다 동의를 받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나라의 한 대통령도 국민의 절반밖에는 지지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처님도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다 받는 건 아니고 한 20%밖에 지지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는다. 모든 사람들의 찬성을 받는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소득이라는 것이 크게 여러분들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 재료가 노동력입니다. 내가 몸을 써서 얻게 되는 소득이죠. 그래서 임금, 상여금, 수당, 수수료, 봉사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근로소득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 재료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업은 생각을 가지고서 사업을 만들죠. 그래서 사업소득, 그것은 총 매출액에서 생산 비용을 뺀 것이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듭니다. 유튜브, 비슷한 넷플릭스, 또 아메이. 여러분들 과거에 유튜브라고 하는 이 동영상 이 플랫폼이 왜 저런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의 자기 임의대로 만든 동영상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 이것이 사업이 뭔가 될 수 있다는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을 하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 극장에 최근에 언제 가셨습니까? 아마도 최근에 극장을 가서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편안한 시간에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넷플릭스의 생각이고 그 생각이 사업의 기본이 됐던 거죠. 아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미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떤 생각? 우리가 만든 최고의 제품을 가지고서 이것이 광고와 유통 과정 없이 정말 좋은 제품이라면 정말 좋은 친환경 제품이라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회사는 만들어진 제품들을 회원들에게 직접 제공을 하는 이런 직거래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직거래 방식을 통해서 소비자가 구정 광고에 대한 광고에 의해서 그 영역과 마케팅의 영역이 커지는 그런 생각, 그것이 바로 아메이의 생각이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재산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자산소득, 자본소득이라고도 하죠. 기본 재료는 돈입니다. 돈 가지고서 돈을 벌고 자산을 가지고서 또 다른 자산을 형성해 나가는 거죠.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상표 사용료라든지 인세나 사용료 같은 것들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크게 원하는 걸 겁니다. 어쩌면 아메이는 이 세 가지의 소득 중에서 사업소득이기도 하고 또한 재산소득이기도 합니다. 자산소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벌고 있는 소득의 종류를, 소득의 성격을 바꿔보는 것이 바로 아메이 사업의 첫 번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금도 있고 은으로 만드진 양동이가 있는데요. 이것이 뭐든지 간에, 이게 버켓이든지 바켓이든지 대야이든지 간에 어쨌든 그것이 무엇으로 만든지 간에 이것은 내가 노동을 들여서 얻게 되는 노동소득이고, 우리는 사실은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산소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시간당 임금이 아무리 높더라도 그 근로소득은 내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로 베이스가 되면 더 이상 소득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그 소득은 점점 줄어들거나 발생되지 않는 거죠. 늘 몸을 써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지금 깔므로 인해 가지고 언젠가 그 썸데이 정말 진정한 권리소득 그리고 자산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아메이 사업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입과 시간의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언젠가 직장인, 언젠가는 그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모든 자영업자들 언젠가 내가 문을 닫는 순간 더 이상의 누적되어 있는 수입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메이의 수입은 처음에는 정말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자유와 재정적인 그런 안정감과 충분한 재정적 부를 우리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또 제 아메이 사업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정말 실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메이라는 사업은 보통 사람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5년 안에 정말 60억 또 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고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개인에게 유통의 기회를 준 거기 때문에 유통의 판을 펼치는 일이 바로 이 일이고, 아메이의 비전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바로 기회 제공률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유통시장은 특별히 소매 유통시장이 한 500억 정도 500조 정도가 되는데 그 500조 가운데서 뭐 백화점이나 할인 유통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편의점도 있고 여러 가지 유통의 그 채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500조의 우리나라의 소매 유통 중에서 아메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겨우 1조가 좀 넘습니다. 5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 5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시장 속에서 우리가 1조를 2조를 키운다면 우리에게 돌아가는 3,500억이 7,000억의 돈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통을 더 크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내가 유통의 영원한 객체에서 영원한 주체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바로 사업이 아메이라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아메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다 다르겠죠. 다 개인적으로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무점포, 무자본, 무경험, 무학력, 무기술, 무재고, 무채무, 또 무종업원, 무재해, 무손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선택한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와는 반대로 저렇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안 하는 분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자본이 없어도 돼? 그러면 아무나 하는 거네. 난 그러면 안 할래. 학력도 필요 없어? 그럼 난 안 할래. 이런 분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라는 사업은 사실은 이렇게 좋은, 너무나 많은 이 사업에 대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들이 오히려 때로는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늘 이와는 반대의 사업을 했죠. 자본을 들여야 됐었고 돈을 들여야 됐었고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사업을 했었어야 됐고 늘 종업원을 써야 됐고 늘 파업의 위험이 있었고 또 늘 재정 상태에 대한 재무 구조가 채무에 대한 그런 늘 부담감이 있었던데 저는 그것이
제가 기본적인 제 사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제가 계속 느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선택하는 되게 좋은 이유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가 남는 시간에 바로 할 수 있는 거구나. 이 사업을 바로 전업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도 남는 시간에 바로 할 수 있구나.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내 마음만은 아메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셔야지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체크해 보지 않습니까? 회사적인 측면, 제품적인 측면, 또 사회적인 측면, 마케팅 측면, 이거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정말 이 사업은 될 수밖에 없었다. 역사와 신뢰도가 회사를 입증해 주는 것이고 회사의 재무 구조와 또 이 사업의 비전과 가치가 정말 책임져 주는 그런 회사, 기술력이 따라주는 회사, 그리고 제품이 헬스와 웰니스를 취급하는 세계 최고의 세계 1등 제품을 이 회사가 다루고 있고 정말 아이들과 어른과 노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써야 되는 소모성과 반복되는 그런 제품들, 그리고 대표적인 퍼스널 플랫폼이면서 돈으로 돌려주는 그런 캐시백 마케팅, 나의 바이럴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나만의 애용 클럽, 나만의 유통을 만들어 나가는 이 사업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고요. 또한 사회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누구나 다 추가 사업이 필요하죠. 추가 수입이 필요하죠. 그리고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그리고 노후에 대한 준비들, 그리고 우리한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거죠.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뭡니까?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물가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는 내 앞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나는 편안할 수 있어도 내일의 나는 편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메이를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으로 만든 5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머천다이즈입니다. 소비자는 보통 경제적인 소비를 원하죠. 그래서 그 한 제품을 사기 위해서 싸고 싼 것을 찾아다니죠. 근데 소비자는 경제적인 소비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적인 소비도 원한다는 거예요. 소비자는 물건을 쓰고 싼 것을 찾아다니지만 어떤 소비자는 내가 물건을 사는 것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소득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치적 소비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합리적인 가격과 최고 품질의 생비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가격. 그러나 세계 최고의 품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과 자연에 해가 안 되는 제품들을 아메이가 취급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신제품의 연구와 개발 그리고 아메이는 태생부터 ESG 경영을 해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스토어. 전국의 대도시마다 있는 럭셔리하고 트렌디한 아메이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앱인 바로 이 플랫폼 아메이라고 하는 앱이 있다는 거. 이 앱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늘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스토어가 있다는 것.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아메이의 커뮤니케이션,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제품에 대한 정보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이 정보를 연결하고 이 플랫폼을 소개하고 또 내 입을 통해서 계속 광고하면 정말 이 사업이 정말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80여 지역 국가에서 12조의 매출과 국내에서 1.3조의 그런 매출을 가지고 있는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아메이는 1991년도에 기업을 오픈했으니까 한국아메이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약 만 32년 정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아메이 글로벌 이렇게 R&D를 보시게 되면 1000명 이상의 과학자들, 또 200개 이상의 연구 논문, 전 세계적으로 약 12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6개 시장에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베트남에 75개 이상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이 글로벌 R&D 팀들이 정말 세계 최고의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아메이의 플랫폼을 카카오와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카카오는 똑같죠. 물건을 만드는 업체가 있고 카카오는 연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용을 하는 소비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들의 중간에 위치해서 연결을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더니만 이것이 어마어마한 정말 사업의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카카오가 2009년도에 설립됐다만 하더라도 왜 그들이 공짜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수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수인 카카오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연결하는 거에 연결의 힘을 알았던 거죠. 만든 사람과 소비자의 중간에서 연결하는 힘. 이와 마찬가지로 이 아메이라는 사업이 똑같은 거죠.
물건을 아메이가 만들고 우리는 ABO가 되고 또 물건을 쓴 소비자가 있다면 만드는 아메이와 소비하는 소비자를 우리는 ABO의 입장에서 똑같은 카카오의 입장에서 연결만 하면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아메이 사업의 모습이고 또 아메이 사업의 앞으로의 그 모든 방향성이 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종류의 제품들을 여러 마트에서 사지만 소비는 지출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아메이를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회사를 통해서 정말 죽을 때까지 싸서 쓰는 그런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들을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바로 소득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아메이는 많은 브랜드가 있죠. 정말 이제 90주년을 맞았고 앞으로 10년이 있으면 100주년이 되는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는 영양 보급 식품도 있고 정말 우리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아티스트리 그 외에도 홈테크 제품들 또 최근에는 이 세티니크 AI 스캘프 헤어 분석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두피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서 정말 모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이런 제품들 또 리플렉서 1699라고 하는 제품들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계속해서 런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제가 잠깐 수익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 우리는 모든 제품마다 PB와 BB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는 1대 1.7로 돼 있었죠.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PB와 BB가 1대 1이었었어요. PB라는 건 뭐냐면 제품에 부여된 판매 점수치. BB는요, 그 제품의 보너스 금액을 결정하는 판매 가격치입니다. 그것이 지금 과거에 1대 1에서 1대 1.7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약 물건의 가격이 1.7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난 한 20여 년 동안요. 그래서 아메이의 제품이 지금 글리스터 컴플리트 치약이 6,800원이라면 그 제품의 가격은 6,800이지만 그 제품의 BB는 부가세를 제외한 6,200이 BB가 되고요. PB는 3,580이 PB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에 내가 얼마를 써야 된다는 조건은 없지만 만약에 보너스에 해당되는 20만 포인트를 썼다고 하면 우리는 3% 6,000원의 보너스를 받게 되지만 BB가 1.7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에 들어오는 돈은 곱하기 1.7을 해서 1,200원이라는 돈이 이제 계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캐시백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누구가 이 사업을 알려서 그분들도 회원이 되고 각자 구매가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이 A와 C에게 아메이를 알려서 여러분도 쓰고 그리고 A도 사용을 했고 그러나 B는 구매하지 않았고 C도 만약에 20만 PB를 사용했고 이렇게 됐을 때 나에게 아메이를 알려준 나의 스폰서가 있다면 나의 스폰서의 그룹은 80만 PB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그룹들은 아마 60만 PB가 될 텐데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스폰서의 그룹은 80만 PB에 대해서 퍼센트가 보시면 6%, 48,000원에서 아메이 소득 계산은 늘 자기 하위 그룹을 먼저 공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위 그룹인 나의 그룹 48,000원을 여기서 여러분들 36,000원을 빼면 12,000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스폰서가 받아야 될 보너스는 24,400원이 스폰서의 보너스가 되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그룹이 60만 PB, 6% 36,000원에서 여러분의 하위 그룹을 여기서 6,000원 쓰신 분들을 2명을 빼시면 24,000원을 공제한 24,000원, 12,000원을 공제한 거기다가 곱하기 1.7을 하면 48,000원이 여러분의 수익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을 통해서 결국은 아메이의 소득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착순이 아닌 노력순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A씨의 보너스는 1,200원 각자, 그리고 B의 보너스는 본인이 사용한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전달한 것이 없기 때문에 B의 보너스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업을 좀 더 확장해 나간다면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스폰서와 나와의 관계는 뭘까? 혹시 스폰서가 나의 보너스에 대해서 뭔가 가져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그림에서 한번 스폰서를 제가 한번 제하고 내가 만약에 아메이와 직접 이렇게 스폰서십이 돼가지고 됐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너스는 스폰서와 무관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개인의 자영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은 제품을 바꿔 써서 광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일이고 연결과 공유를 확장시켜서 네트워크의 플랫폼 자산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을 수는 없지만 6명의 소비자가 나가 있다면 20만의 PB에 7명, 140만 PB에 그리고 하위 그룹을 빼주게 되면 나는 9만 원 곱하기 물가상승률 1.7을 곱해서 15만 3천 원의 보너스. 그리고 점점 내 네트워크가 확산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그림이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바로 쉽게 여러분들 이렇게 되나? 이렇게 의아해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내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진정성을 가지고 만들어 나간다면 언젠가는 20만 원 쓰신 분들이 25명, 500만 PB. 그중에서 내가 80만 PB에 해당된 그룹을 6그룹을 빼주면 결국 46만 2천 원. 거기다가 요즘에는 브론즈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6%짜리 그룹을 3그룹을 갖고 있을 경우에 30%의 브론즈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다 해서 우리는 102만 원 정도의 월간 보너스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네트워크는 늘 여러분들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면서 그것이 6개월 후가 됐든지 아니면 1년 후가 됐든지 아니면 저희처럼 아메 사업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1000만이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갖춰졌을 때 만약에 이 그림상에서는 1580만 PB가 됐고 물건을 쓰는 79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1%의 개념이 됐고 여기서 내가 260만 원짜리 그룹들을 6그룹을 빼주게 되면 나는 144만 6천 원이 나의 월간 보너스가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 브론즈 인센티브를 통해서 또 퍼포먼스 엘리트라고 해서 내가 1,500만이 넘었기 때문에 3%의 추가적인 보너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추가되는 퍼포먼스 엘리트 보너스를 받게 되면 토탈 내가 받게 되는 월간 보너스가 이제 400만 원을 조금 넘어서는 이런 정말 괜찮은 소득으로서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저희 아내와 정말 제품이 정말 많지 않았을 때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제품 38가지 때 이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저희 때는 아메이 화장품도 없었고요. 저희 때는 아메이 치약만 있었고 칫솔도 없었던 그 시절에 제품 38가지를 다 구입해봐도 한 2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그 시절에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저희는 SP를 넉 달 만에 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면 정말 아메이밖에 몰랐고 정말 아메이를 사랑했고 아메이 제품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광고할 수 있었고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1000만이라고 하는 그런 매출을 달성했을 때를 SP라고 얘기하고요. 1년 내에 3번을 하게 되면 GP, 골드 프로듀서라고 얘기하고요. 1000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1년 내에 6번을 하게 되면 그중에서 연속 3회를 하게 되면 플래티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산을 상속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1000만을 1년 내내 하시는 분들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하고요. 연소득은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자산 상속의 권리를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자산 상속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질 않았었어요. 저도 젊었었고 제가 34살에 아메이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이것이 상속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메이의 자산 상속을 정말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저희 팀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시점들이 됐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SP가 되고 GP가 되고 PT가 되는 것은 알겠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업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뀌죠. 어떠냐면 내가 후원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21%의 그룹을 만들어지는 것이 진정한 윈윈이 되는 그런 시점이 오는 거죠. 만약에 내 파트너 A도 나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1580만 PB를 했을 때 우리는 이 그룹으로부터 한국 아메이가 6%라고 하는 또 다른 보너스를 한국 아메이가 나에게 리더십 보너스로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진정한 내가 성공에 대한 대가로서 받게 되는 윈윈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이 여러분들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월간 보너스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파트너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이 사업이고 내가 건강한 그런 네트워크의 PT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반드시 내 파트너를 그렇게 건강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마 방법들을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내 파트너들을 3조에서 5조를 플래티늄을 만들었을 때 우리를 에메랄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봉 한 8천에서 1억 2천 정도의 소득을 받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괜찮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이제 내가 후원한 6개의 계열이 다 플래티늄으로 성장을 시키면 나를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죠. 연소득은 1억 2천에서 한 2억 5천 정도의 연소득이 발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여행과 그리고 자산 상속의 권리를 당연히 이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되게 굉장히 빨리 제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언젠가 지금 이 방송을 봐시는 분들이 나는 아직까지 에메랄드도 아니고 나는 다이아몬드도 아니지만 언젠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한테 동의하고 함께 사업을 하는 파트너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렇게 저희 때는 브론즈라는 것이 없었지만 SP를 시작을 하고 GP가 되고 PT가 되고 그리고 저는 PT가 되고 파운더스 PT가 못 됐지만 저는 9개월을 SP를 유지하고 첫 번째 아메이 여행을 리더십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96년도 괌 리더십 세미나였는데 9개월을 유지하고 저희가 첫 번째 아메이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았겠지만 저는 여행 점수가 뭔지도 몰랐어요. 여행 점수가 뭔지도 몰랐는데 저희가 PT가 될 때 저희가 6월 달에 PT였던 것 같은데 그때 루비가 됐었고 6월, 7월, 8월을 갔다가 루비 볼륨을 했는데 여행을 가기 위해서 루비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루비 볼륨을 6개월, 3개월 하다 보니까 여행 점수도 계산할 줄도 몰랐는데 저희는 804만 점으로 아메이 첫 번째 리더십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여행을 놓친 적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뉴 밀레니엄 다이아몬드입니다. 2000년 다이아몬드가 된 지가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데 정말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20년 전의 일이지만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핀이었던 것 때문에 정말 너무 좋았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의 속성이라는 책 중에 보면서 이런 부자란 얘기가 있는데요. 부자란 뭐냐? 대출 없는 자기의 집을 소유하고 있고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 우리가 보통 비근로 수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월 평균 541만 원 정도의 비근로 소득. 아메에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한 달에 541만이면 에메랄드만 가져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돈을 더 이상 벌지 않아도 생각할 정도의 욕망 억제 능력의 소유자면 이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부자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한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 사업에서 건강한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또 다이아몬드 이상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돈의 속성에서 얘기하는 아마 부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4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돈을 버는 능력과 모으는 능력과 돈을 유지하는 능력과 돈을 쓰는 능력이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버는 거 정말 쉽지 않죠. 그러기에 우리가 아메이에 더 집중하는 거고요. 돈은 버는 방법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메이의 사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돈을 벌기도 힘든데 여러분들 요즘에 돈을 모으는 게 쉽습니까? 정말 재테크의 방법이 쉽습니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벌었다고 치고 모았다고 치더라도 그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더 어렵다라는 거죠. 잘 유지하고. 4번째, 돈을 쓰는 능력.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할 때 자산이지 우리가 아프면 유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산인지 유산인지 잘 파악해서 내가 돈을 잘 유지했다면, 돈을 잘 모았다면 돈을 어떻게 잘 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3가지의 숙제가 있습니다. 재정이라는 숙제, 또 건강이라는 숙제, 또 노후에 대한 준비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또한 건강이라는 거 놓치면 모든 걸 놓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관리 정말 잘하셔야 되고 또 뉴트릴라이트 정말 이런 제품들이 저희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늘 운동하시고 바르고 규칙적인 그런 생활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3번째 숙제가 뭐냐면 노후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저도 새로운 4세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노후가 언제 올지 잘 몰랐죠. 근데 저는 노후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제가 올해 환갑을 맞았답니다. 저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 자녀가 결혼할 줄 몰랐고 저도 할아버지가 될 줄 몰랐거든요. 사실 할아버지 소리 듣는 거 별로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의 독립이 굉장히 나의 노후 준비, 보통 사람들의 노후 준비와 연관이 돼 있다. 그러니까 자녀의 독립을 하지 못하면 끝까지 노후 준비가 안 되는 많은 노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자녀를 잘 독립시키고 노후 준비를 잘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아메이고 인생의 3가지 숙제를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숙제가 아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메이라는 사업이 27년이라는 세월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아메이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금전적인 재정적인 보너스도 많았지만 제가 96년 괌 리더십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은 여행들을 아메이에서부터 보상받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참 많더라고요. 네.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아마 이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야 진짜 많이 갔구나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한 100번 정도 아메이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예, 100번 정도. 정말 이 여행에 대한 부분만 비용을 계산하더라도 아마 몇십억 원 되지 않을까. 특별히 2002년도부터는 제가 폴스 클래스로 아메이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행기 값이 왕복들이 보통 1000만 원이 넘거든요, 1인당.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100번 정도의 이 아메이의 여행 보너스만 하더라도 수십억을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보상들을 아메이 통해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제목인데요. 세상에 멋진 일이란 없다. 그 일을 멋지게 해내는 사람이 있을 뿐. 저는 제 개인적인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멋지지 않았고요. 근데 사람들은 저보고 되게 멋진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늘 어려웠고, 늘 힘들었고, 늘 멋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겉에 있는 모습만 보는 거죠. 아메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자영업도요, 그렇게 멋지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멋진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을 멋지게 해내는 사람만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인생은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믿는 것도 여러분들의 믿음이고요. 여러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내가 다이아몬드 난 절대 안 될 거야?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됩니다. 근데 나는 FC가 될 거야? 여러분들의 그것도 믿음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펼쳐질 거고요. 저는 제가 한 얘기지만 세상은요, 나를 보상도 하지만 보복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은 내가 산 과거의 흔적에 의해서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은 나를 보복하지만 내가 잘 보낸 시간은 나를 보상합니다. 전 철저히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간을 잘 보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 시간의 보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의 얘기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나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27년 동안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아메이 사업 설명을 아마 2,000번 이상은 했던 것 같습니다. 늘 사업 설명을 했었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반응들이 다르죠. 제가 OM을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OM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앉아 계시죠. 그러면 처음 초대받은 프로스펙트의 거친 생각들이 보입니다. 그 거친 생각들을 바라보는 그분의 스폰서의 불안한 마음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업라인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저는 그 수많았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남들이 어떤 생각을 가든 어떤 거친 생각이 있더라도 남의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속성이라는 거죠. 멈추지 않는 것. 여러분들 자전거를 가장 안전하게 타는 건 뭐냐면 멈추지 않는 겁니다. 멈추면 넘어지거든요. 계속해서 정말 속도가 때로는 빠를 때가 있고 속도가 느릴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자가 기회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 생각하고 계시고 깨어있다면 언젠가 이 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아니면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반드시 기회를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만큼 하면 남들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정말 남들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한다? 예, 물론 중요하죠. 열심을 다한다? 중요한데 저는 혼신을 다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신을 다해야지만 남들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서 나를 변하게 되는 거죠. 저도 잘 변하지 않는 성격이었겠지만 이 아메이의 세계 속에서 또 이 그룹 안에서 이 팀 안에서 내가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도 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는 시간이 필요했기에 내가 내 파트너를 만들고 왜 파트너는 변하지 않을까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또 파트너가 변화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가 변화를 했을 때 나와 내 파트너가 함께 이제 합을 맞춰서 우리가 변화해야 될 또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인내를 가지고서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 저의 맵입니다. 맵.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한테 아메이를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드리지만 저 노란 동그라미가 저의 그룹의 다이아몬드십니다. 제 이하에. 그리고 빨간 동그라미가 더블 다이아몬드고요. 녹색 동그라미가 수석 다이아몬드 분들이고요. 그리고 파란 동그라미가 저보다도 사업을 더 잘했던 아메이의 크라운 앰버서더 FC 분들이십니다.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을 하면서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런 분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이 진정성을 가지고 했던 지난 27년의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저 많은 분들의 다이아몬드와 수석 다이아몬드 또 이런 분들이 탄생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또 굉장한 보람과 정말 행복감을 느낍니다.
나이키 창업자 필라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겁쟁이들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약한 자들은 중간에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만 남았다. 지난 27년의 저의 시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했지만 겁쟁이들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또 약한 자들은 중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사업을 지켰던 저희들은 이렇게 남았고 오늘도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 끝까지 남으실 분들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평생을 함께할 또한 이 사업의 동지라고 생각을 합니다.